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네,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식어로는 테슬라의 테크노킹,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으로 많은 투자자들을 놀고 웃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중에서 화성 진출 이슈로 알려진 것이 바로 스페이스X, 우주 탐사 기업입니다. 오늘은 이 스페이스X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한 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우주 인터넷 프로젝트 스타링크입니다. 이게 뭘까요? 별? 운하? 이건 바로 일본과 우리나라 포천에서 포착된 스타링크의 인공위성들입니다. 근데 사진에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미국 통신당국의 허가를 받은 이래 지금까지 벌써 1,600개가 넘는 위성들이 하늘에 떠 있고요. 2027년까지 무려 12,000개의 인공위성을 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지구가 이렇게 변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르고만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촘촘한 거미줄 같은 인공위성들이 왜 필요한지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 혹시 외국 나가서 인터넷 사용해보신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저는 이때가 가장 한국으로 돌아가고픈 순간으로 꼽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땅덩이가 큰 나라에서는 지상에 촘촘한 인터넷 통신망을 깔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 속도도 느리고 잘 터지지 않는 곳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입니다. 땅 위에 통신망을 깔기 힘드니까 인공위성을 통해 하늘에 통신망을 구축해서 저가로 넓은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먼 미래로만 여겨졌던 지구촌 초연결 시대를 앞당기겠다. 이런 아이디어인 거죠. 코로나를 겪으며 이미 우리는 비대면 시대의 가능성을 엿보았는데요. 스타링크에 의해 위성통신 인프라가 구축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몰디브의 해변에 있든 지중해 한가운데 배 위에 있든 아마존의 유림에 있든 안정적으로 빠르게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생활하고 일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스페이스X는 과거 로펠러가 석유 기간 산업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주 기간 산업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여기서 기간 산업이란 자동차와 석유 중 석유와 같이 산업의 기초가 되는 산업을 말합니다. 자동차는 포드가 만들었지만 더 많은 돈을 번 사람은 바로 로펠러였죠. 일론 머스크의 우주 인터넷 사업이 미래 다양한 산업들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 만큼 그가 제2의 로펠러로 불리우고 미래의 첫 조망장자가 될 것이라는 상상이 이상한 상상 같지만은 않네요. 그렇다면 스타링크를 통한 미래 우주 인터넷이 어떤 산업의 기반이 될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주 인터넷은 단순하게 핸드폰 게임을 하고 유튜브 고화질 영상을 재생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속적인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드론,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선박, 항공기 등 무인 이동체를 위한 통신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는 머스크로서는 무조건 해야만 하는 사업인 거죠. 우리가 운전기사 없는 이동수단을 타고 학교에 가거나 출근하는 미래의 모습이 상상이 가시나요? 교통체증은 과거의 것이 되어버리겠네요. 또 스타링크는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맺으며 인터넷 연결, 인공지능, 기계학습, 데이터 분석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사업 자동차 업계를 뒤흔든 테슬라의 세계 시장 보급률은 고작 1%지만 스타링크는 위성업계 세계 시장의 무려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쟁자 아리안 스페이스의 CEO는 현재 운영 중인 전체 인공위성의 35%를 한 남성이 갖고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이 쏘아올린 상태죠. 현금 시장을 놓칠세라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세계적 기업들이 우주 인터넷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쟁쟁한 거대 기업들이 우주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과연 스페이스X를 뛰어넘을지는 미지수네요. 하지만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업계에서의 반발과 천문학계의 비판을 피하지 못한 채 난관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미국 위성방송 사업자 DC 네트워크와 같은 인터넷 대역을 쓰며 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 스타링크의 수많은 위성들이 태양을 반사해 천체 관측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한국천문연구원에 의해 제공된 사진을 보면 스타링크 인공위성 군집이 포토샵 합성을 한 것 마냥 사선 궤도들을 남겨 촬영에 어려움을 줍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공위성에 가림막을 설치해보겠다고 했지만 글쎄요, 이것으로 해결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건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우주 인터넷 사업을 추진 중인 여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180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친절한 ICT의 전희영이었습니다.